시장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4월 달에 공교롭게도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는 대선이 현재 있을 시기가 아닌데 말이죠. 정부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아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감나라 배나라요. 남의 나라 옆에서 펼치고 있는 행동들이 아주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불안 요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본질적인 시장의 요인이 나타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시기는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그 단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불확실성인 거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긴축 정책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예요. 근데 이 긴축 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때와 과거에 비해서 좀 뭔가 시장이 민감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라는 금리 정책으로서 부양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부터 보면 되겠죠. 그 시점부터는 기준금리는 제로인데 기준금리로만 부양을 한 게 아니라 미 연준의 자산 증가를 통해서 달러를 마구 찍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통화정책의 마법을 부리면서 자산시장의 상승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100년 역사 동안 없어요. 1900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연준의 자산 축소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동되는 2014년 연말에 양적 완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엔 기준금리만 지금까지 3차례 올렸습니다. 그 보폭은 굉장히 넓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기준금리의 폭이 좀 더 좁아지고 빨라지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자산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채권 매입에 사용했던 연준의 자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이 축소 과정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확실성이에요. 과거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자산시장이 폭발력 있게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상승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야 그건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오히려 이런 국면이라면은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불안 요인이 확산되지 않겠어? 달러의 본격적인 회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근래로 2000년도에 미국의 2000년, 2001년도에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2004, 5년도에 인상 시기, 그때와 지금의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종목별 흐름의 밸런스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것을 보냐면 현 시점에서 밸런스는 정말 큰 폭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어느 자리까지 확고하게 오는 거에 있어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과거와 지금까지 매우 다른 형태로 국내 증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볼 겁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빨간색은 2008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대한민국 대표는 삼성전자입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파란색 줄기와 종목의 주가 흐름의 터닝포인트의 흐름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T로 들어갑니다. 지수 터닝포인트 지점에서 나오고, 그렇죠? 꺾는 지점에서 눌러주고, 터닝포인트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꺾는 지점에서 같이 꺾어주고, 올리는 지점에서 같이 올라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꺾는 지점에서 같이 꺾어주고, 그러나 삼성전자는 꺾인 상태에서 지수는 어때요? 뭘 눌렀다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주도주는 가장 늦게 꺾이니까. 그러나 삼성전자의 꺾는 시점과 지수의 꺾는 시점들, 터닝포인트, 변곡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지점들의 밸런스는 맞단 말이죠. 보시면 하이닉스, LG전자, 변곡 지점들의 포인트가 똑같죠? 삼성전기, 똑같죠? 1차 강력한 상승 시기에 양정화 시기에 올랐다가 그 뒷심으로 봐서 올라왔는데 뭐 더 갈 것처럼 순환은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고점 못 넘어갔죠? LG플레이, 에리스산전, LG플레이 그때 상장되고 나서요 흐름입니다. 뒤늦게 올라왔다가 와장창 빠지고, 에리스산전 터닝 보여주고 눌러주고 오르고 점진적으로 올라주고 같이 오르다가 마지막 2017년도에 폭발력 있게 삼성 SDI 1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거나, 양적 완화 기준금리를 통해서 부양을 쓰면 IT가 가장 빠르고 수출주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IT입니다. IT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보이시다시피. 그러니까 IT들이 경기 부양을 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그건 뭐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건 산업의 동향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뭐 IT들의 흐름을 봤죠. 근데 꺾는 밸런스나 터닝포인트가 다르진 않아요. 당시에 이제 철강주 주도였죠. 포스코. 터닝 오름폭은 적었지만, 그렇죠?
또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위에서 꺾어주는 포인트, 외봉 누르고 리바운딩 주고 뭐가 나와요? N자락이 나오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N자락이. 고려아연 마찬가지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름폭이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얘기드리면, 초반에 부양책을 내놨다고 해서, 부양책을 못 내놓고 초반에 강하게 못 갔다고 해서 얘네들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남의 떡이 더 이뻐 보일 때가 위험한 거예요. 항상 남의 떡이 이뻐 보일 때 왜 내 떡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내 떡은 완전 쑥떡이구만, 맛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고. 대형주의 사이클은 항상 갈 것은 꼭 가니까. 자동차는 그때 어땠나 볼까요? 자동차 오르고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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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 참 착하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같이 고점에 나와줬어요. 뒤늦게 리바운드 나왔습니다만 결국 가짜 상승 파동이었고, 진짜는 이게 메인이었죠. 현대차. 타이어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눌림이 나왔고요. 당시 이제 조선은 최고의 주도주였죠. 엄청난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터닝포인트 다 똑같고요. 화학에서 LG와 오르고 누르고 누르고 터닝 터닝, 그다가 전저점 깨면서 다시 터닝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승폭과 하락폭은 종목별로 다릅니다만 무엇은 지금까지도 다 똑같아요. 터닝 포인트는 다 똑같다고. 변곡점들은.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KCC도 마찬가지. 오름폭과 하락폭은 달릴지언정 터닝 포인트만큼은 전부 다 일치하게 돼 있거든. 그게 시장이에요. LG생활건강 당시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어.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그만큼 괴리가 벌어졌다고. 지수보다 못 따라가는 종목들. 언제? 부양 시기와 경제 성장 시기. 그럴 때는 결국 쫓아가거든요. 따라잡아줍니다. 지수하고 딱 만나게 돼 있다고. 밸런스가. 지수를 넘어가거나 오버시팅 하거나. 대표적인 화학주들이잖아요. 금호석도 그렇고. 참 투자하기 참으로 좋았던 시기예요. 신한지주.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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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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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 증권주, 삼성증권. 오르고 쭈르륵 빠져. 더 빠져. 잡아주고, 잡아주고. 터닝 잡아주고. 요 밑에서 잡아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투자의 관점이나. 쫓아가는 것보단 자신있게 예측하고 준비를 항상 해놓다 떨어지면 칼같이 받아버리는 거죠. 내가 최저점은 못 잡는다 하더라도 최저점은 자꾸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터닝 포인트는 똑같거든. 삼성화재 마찬가지입니다.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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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 꺾기, 꺾기. 제약주도 뭐 다르지 않아요. 유한양에도. 유통주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육상운송 전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IT가 초반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뒤늦게는 다른 종목들의 상승이 엄청나게 더 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동차하고 전차 군단화 했던 것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굉장히 2004년도까지 크지만 실은 사이클이 한번 바뀌죠.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뭐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렇게 다른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통신주는 그때 못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음식료는 항상 먹는 거니까 밥값을 해줍니다. 무엇이든 밥값을 해줍니다. 기본은 해주잖아요. 거래량이 적어서 문제지.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 지주사도 몇 개 볼게요. 지주사 늘 밥값합니다. 당시엔 지주사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한화 저점이 1560원이고요. 고점이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560원 못 산다 해도 뭐 2000원에서 3000원대는 살 수가 있죠. 30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저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두산이거든요. 남들 다 올라가는데 2004년도 5년도에 아예 안 갔어요. 형제에 난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결국은 한 방에 못 갔던 걸 울분에 토하면서 한 방에 가졌어요. 이게 최저점 6,000원인데요. 평균 이때 당시가 만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3년을 만원대. 최소 30배 이상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번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지금이냐 아니냐? 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LS 지주사 엄청나게 갑니다. 시장 진짜 가면 앞으로는 지주사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거예요. 배당도 높아지면서. 또 반드시 지주사 중에 무엇 하나는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근데 이때 보면 다 갔죠.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요. IT만 볼까요? 삼성전자 역시 IT가 강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터닝 예? 터닝 파란색을 보면 안 돼요. 빨간색입니다. 보면 빨간색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시기. 2011년도 폭락 나온 다음에 여기 터닝. 먼저 보여줬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여기 터닝. 그 다음에 여기 터닝. 여기 터닝. 여기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여기 눌러서 터닝 포인트. 지금 고점까지 흔들기. 하이닉스. 예. 터닝, 변곡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제가 구별하기 쉽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여기 뭐 외바닥 터닝은 다들 똑같으니까 아실 거고 2011년도에 터닝 포인트 지수 그 다음에 2015년도가 최저점이었잖아요. 두 군데 여기 터닝 포인트 이렇게 두 군데를 그려놓고 보시죠. LG전자 1차 터닝 했는데 밀려서 2차 터닝 포인트 정확히 나와졌어. 근데 얘는 꺾이면서 그 다음부터 못 올라가. 추세가 없어요. 전저점 깨고 2015년도 터닝 포인트 때 같이 나와졌어요. 삼성전기 처음에 무지하게 좋았어요. 1차 터닝 나왔는데 추세 없고 오히려 전저점 깨지고 근데 전저점 깨졌는데 터닝은 여기서 나올 때 같이 나와졌거든요. 지수 터닝 여기서 나왔거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LG플레이 터닝, 얘도 터닝. 터닝, 전저점 깨고서 터닝. 삼성 SDI도 여기서 터닝, 추세 없이 못 올라가다가 전저점 다 깨고 여기서 터닝. LG노텍도 여기서 터닝, 여기서 터닝.
그러니까 IT를 지금 보면 1차 상승기에서의 2년 반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1년, 2년, 3년, 4년 정도를 팽당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다가 2015년과 2016년도에 저점 터닝 포인트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때 IT들이 잡아줬다고요. LG노텍 하나, 둘, 셋. 삼성 SDI 하나, 둘, 셋. LG전자 하나, 둘, 셋. LG플레이 하나, 그다음 둘, 셋. 점진적으로. 삼성전기 하나, 둘, 셋. LG전자 하나, 둘. IT는 일단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과연 IT를 봤을 때 경기 부양을 하는 시점에서 IT들이 반발이 세다고 했죠. 주도 상승. 그럼 지금은 경기 부양 시기 아니라 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긴축으로 하는데 IT가 세다?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앞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을 엄청나게 만들기 위해서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색 지수로 보면 1차 상승기 부양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기. 근데 우리는 박스였잖아요. 이제 세 번째 폭발력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에 의해서 폭발력 있는 2007년도, 6년도 같은 상승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측을 안 한다 이거죠. 제 기준으로. 왜? 그건 아니거든. 지금 시점에서. 그럼 다른 걸 보면 포스코 터닝 오히려 1년, 2년, 3년, 4년을 빠지고 지금 바닥에서 터닝 나오거든요. 현대제철 터닝 밀리고 여기서 터닝. 그러니까 IT가 2011년도 끊기고 나서 사실상 IT랑 수출주들이 2011년도, 12년도에 끊기고 나서는요. 사실상 성장 상승이 없었던 거죠. 자동차. 고려아연까지 봐야 돼요. 고려아연. 오르고, 누르고, 꼭 터닝 보여주고. 이게 진짜 주도주네. 왜? 지수하고 같이 가거든. 그러면, 주도주가 가장 늦게 꺾인다고 했잖아요. 정말 가장 늦게 꺾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나? 꺾어서 더 하락마디가 있다고 봐야 되나?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꺾어서 누른다고 한다면, 꺾어 눌렀고, 리바운딩 주다가 다시 밀린다고 한다면, 예저점은 30만원대를 공략해야 된다고요. 그럼 30만원대 보면, 그게 공포 매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자리 40만원이 바닥이다? 브레이크 자리는 맞는데, 변곡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현대차. 수출 꺾이고 결국 수출이 2000년도 초반에도 수출주들이 먼저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내수주들은 끝까지 갔잖아요. 음식료 같은 거 보셨다시피 아까 제약도. 그러니까 사이클이 늘 그래요. 수출주가 처음에 확 강하고 그 다음에 순환으로 내수가 돌아오고 아니면 근데 과거에는 거의 같은 식으로 가졌던 거고 지금은 확연하게 나눠놨다. 수출주 니네 딱 3년만 가자. 그리고 차익 매매 올려놓고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싹 바뀌어버린다. 그럼 지금 수출주들이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거 자동차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오히려 뭐 전저점 깨버렸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IT들은 고점권에 가 있고 자동차들 밑에도 반등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터닝이 같이 맞아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같이 꺾어주는 거나 눌러주는 게 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 수출주 내에서도. IT가 꺾일 건데 안 꺾이고 버티는 게 거짓말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얘 혼자 이상해서 낙폭과 되니까 빠르게 뭐가 튀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 근데 철강조도도 고점권에서 슬슬슬슬 누르는 거 보이고 고려아연도 보였고 조선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 볼까요? 얘네 여기서 좋았지. 꺾이고 계속 하락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이 엄청 산다. 무조건 엄청 산다고 잘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수급이 뒷받침될 때 나쁘진 않겠지만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고요. 다음에 화학조 정말 중요한 거죠. LG화학 정말 잘 갔어. 터닝포인트 지점에서 뭐예요? 자꾸 저항받잖아요. 그럼 지금 LG화학은 우선적으로 요 영역대니까 제가 33만원, 36만원대는 저항이라고요. 35만원대는. 쉽게 못 넘어간 자리예요. SK이노베이션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16만원대 계속 저항이잖아요. 거의 1년 내내 저항이에요.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 롯데케미칼 여기에요. 터닝포인트 얘는 여기서 나왔어. 또 여기서 나왔어. 그리고 올렸어. 터닝 여기서 나와. 지금 40만원대 전고점대죠. 금호석유 터닝 나왔어요. 터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저효과라고 봐야 돼. 산업동향에서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이번에 좀 개선세가 좀 가파르게 보인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증시도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수출주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해지고 성장이 어마어마해진 게 아니라 실적 이익은 뭐 좋아진 것들은 쥐어 짠다겠죠. 매출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만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근데 영업이익은 대부분 좋아졌다고. 왜? 쥐어 짜니까. 쥐어 짜는 건 인건비를 축소해보니까. 그러면 인건비 축소한다는 얘기는 사람 자른다는 얘기고 금액을 자른다는 얘기고 근로자들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소비가 증가하겠습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세금은 더 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수가 꽉 막힌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화학이 아니라 수출주들은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의 국면이지 제2차 상승기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이런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어떤 적?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부양을 하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수출주 올랐다가 하락했다. 다시 수출주가 올라간다? 처음 보는 밸런스예요. 90년대에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화장품주들. 이게 주도주거든요. 사실 화장품주들이 주도주예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적이. 그쵸? 부양했던 시기부터 한 번도 꺾인 적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뒤늦게 꺾였잖아요. 그럼 주도주가 2015년도 제가 고점이다. 2010년도도 제약주 화장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결국 꺾였잖아요. 그럼 주도주가 꺾였는데 상승장이라고? 주도주는 자기 저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무너뜨려요. 자기 저점. 막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꾸역꾸역 골라다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화장품 보셨고 주도주가 또 뭐 있어요? 제약주잖아요. 바이오, 셀트리온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이제 전년도 고점 찍고 슬슬슬 꺾이는 과정이잖아요. 뭐 건설주가 주도주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오르기 뭐예요? 2년 반 오르고 4년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터닝포인트 나와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수출주들의 상승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오른 건 인정하겠는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오른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때를 기다리는 눌림목의 때를 만약 하더라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상승한다면 결국 수출주가 또 움직일 거라고요. 그럼 수출주가 여기서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줄 거라. 그 눌림목 과정에서 대응해도 전년도부터 올라왔던 과정에 억울함이 없다고. 왜? 중간 지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발바닥에서 못 사도 무릎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축소하는 과정, 자산 축소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처럼 올라가는 수출주의 지속?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주도주들은 꺾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려아연이라든가 부양책 썼던 것. 근데 아직도 안 꺾은 게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삼성전자하고 NC소프트하고 네이버하고. 그런데 네이버는 어제 며칠 전부터 잘 흔들렸다고. 고점권에서의 저항이라면 네이버는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남은 건 삼성전자인데. 은행주들 안 봤다고요? 은행주들이 뭐 주도주예요? 주도주 아니잖아요. 올랐다가 눌렀다.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이러한 2011년도나 2015년도나 또는 잠깐 작년에 제가 잘 봉기를 한 건데 대응이 미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얘기할 때마다 참 창피하고 아깝기도 해요. 2010년도 1월달 저점에서 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시기나 또는 어떤 시기? 이런 시기를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언제? 올해. 그런 시기를 노림수로 갖고서 기다리는 게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투자자의 마인드 컨트롤이지. 야 이거 수출주 가네. 이거 막 까나봐. 막 쫓아가야 되겠다. 절대 네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 고민의 결론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러한 저점 눌림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는 찬스냐? 아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눌러주고 반등돼서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N자로 하락해서 이런 공포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는 저점에서 공간이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늦게 움직이는 이 과정은 아직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고하게 결론을 내고 제가 전략을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는 낼 수 있다?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보시다시피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들. 과거하고는 정말 다른 상황들. 수출주들의 기적과 수출주들의 제2상 부양책이라고요? 누가 부양이래?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다음 대응의 시점의 저점의 눌림을 지켜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만기 날입니다. 옵션 만기이고요. 금통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선물 데일리는 예측보다는 장중 개장 이후에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의 전술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 아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